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부터 남한대학교에 다니고 싶어 탈북하게 된 이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 1월 한화원을 졸업해 현재 세종대학교 호텔경영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니, 대학을 가고 싶어서 탈북을 했다? 네.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또 대학은 다녔었어요? 네, 저 북한에서 양강도에 있는 해산시 경제전문학교라고 다녔어요. 거기는 한국 개념으로 하면은 전문대학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 친구들 속에서는 되게 인기가 되게 많아요. 거기를 졸업하면은 그 부기원이라는 전망 높은 직업을 가질 수 있거든요. 무슨 직업이요? 부기원이라는 게 여기 한국에서 회계사 같은 개념이거든요. 북이. 최근에 탈북하신 현정 씨, 이렇게 가연 씨처럼 대학 때문에 탈북하는 분들이 네, 많아요.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저도 역시 그래서 탈북했고요. 꿈을 꿀 수 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어야지 않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역시 대학도 다녔고 이렇게 전문학교도 다녔어요. 그러나 내 꿈을 실현하는 길은 뭐 막혀 있었거든요. 그래 저희 딸들한테만은 나와 같은 인생의 길을 답습해주고 싶지 않아서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한국에 많다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도 대부분이 그런 꿈이랑 미래 때문에 한국에 오고요. 또 저 역시 또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새로운 꿈 찾아주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네. 한국으로 가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하죠. 그 정도 되게 되면 직업에 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직업은 많은데 저희가 갈 곳은 없어요. 선택할 수 없는. 네. 월급. 월급도 없고 또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월급이나 배급 같은 것도 안 주거든요. 무보수 노동이죠. 네. 자력갱생만이 살 자력갱. 이 나라, 이거 알 수가 없는 곳이야. 직장은 다니는데 월급은 안 주고. 근데 직장이야, 근데 거기가. 공사가 아니고. 100% 취업률인데 월급이 없어. 모르겠어요. 네. 가연 씨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안 다니셨어요? 제가 다닌 전문대학이 3년제였거든요. 근데 3년제가 북한에서는 한 2번째 정도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기가 많은 대학이 의대고, 두 번째가 경제전문대학, 세 번째가 교대나 운전수 양성소 뭐 그런 네. 운전대학도 있어? 네, 운전학교도 있어요. 운전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교도 있고요. 근데 그 대학 생활이 제가 원하던 그런 생활이 아니었기에 제가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 왜? 대학에서? 네. 그럼 뭐해? 대학에서 수업 안 하면 뭐예요? 제가 약간 대학을 꿈꿨던 거는 이게 그 대학생 되게 예쁘게 하고 막 가방만 메고 책가방 메고 이렇게 교수님 강의 이렇게 앉아 듣고 TV 보면 되게 그러잖아요. 그런 상상으로 대학을 갔는데 책가방 대신 아침마다 도시락 가방을 메고 앞치마? 농촌동을 가는 거예요. 대학생이 농촌. 네. 대학생이 제일 많이 농촌동원을 막 가서 도로 깔고 막 시멘트를 막 벽을 쌓고 막 철길 막 자갈 만들고 돌로 막 자갈 이렇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대학생이 기찻길을 놓는다고. 네.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해요. 다 해요. 깊은 골짜기를 따라 서울길이 번듯하게 뻗어나가는 여기가 바로 북부철길 청년동력대원들이 맡아 진행하고 있는 서울길 건설 전투장입니다. 제가 한 학기를 다녔는데 한 학기에 수업은 한 7번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한 학기? 네. 수업이 7번. 네. 오전에 뭐 1시간 대충 수업을 하고 교수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농촌 지원 나가야 돼. 빨리 다 가방 싸. 막 이러면은 바로 싸고 또 가끔은 막 작업복을 안 입고 막 그냥 바로 지원 갈 때도 있고. 준혁 씨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일단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 이런 게 없었고요. 거기는 여기도 다른가 김일성 종합대학. 많이 있어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나 경제학부는 어떠한 동호도 나가지 않고요. 어른자 학부니까. 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는 개학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신입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주체교육과학의 최고 전당에서 공부하게 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오려 있었습니다. 지방대학에 이 정도로 이렇게 동원에 많이 차출되는 건 저도 처음 알았고요. 근데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방엔 어차피 인구 밀도가 평양이나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낮으니까 대학생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어떤 작업 현장에 동원되지 않나 그렇게 유추할 수 근데 젊은 애들이 다 군대가 있으니. 네. 종합대학은 농촌동원도 안 나가지. 안 나가죠. 저는 매번 나갔고 이은 저희 씨도? 전문대학도 정말 그 서랍에다가 작업복을 넣고 다닐 정도로 그냥 언제 작업이 재개되는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평양시내 대학생들 다 다녀요 작업동원. 저 김대학생들은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재작년인가 기사를 읽었어요. 외신이 북한 그 대학에 갔는데 학교에서 학생 구경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신이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안 하고 그 105층 유경 호텔 있잖아요. 그 건설판에 동원이 됐다 해가지고 아, 그렇게 유명한 대학인데도 왜 하냐 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노동이 딸리기 때문에. 맞아. 화해주의 건설도 학업의 연장이라고 봐요. 잠깐만, 등록금을 내요? 수업료를? 아니, 등록금은 안 내는데 등록금은 안 내고. 오히려 등록금보다 더 많이 학교에 내지 않나 싶었어요. 오히려 더 들어간다. 네, 왜냐면은 나갈 때 또 용돈도 좀 조금 챙겨야 되고 그리고 그 작업을 하는 세멘트 값도 저희가 내요. 저희가 부담해요. 세멘트 값을 왜? 일도 해주는데? 국가에서 그 학교에서 보장이 안 되고 저희가 돈을 내서 세멘트 사서 그 작업을 해요. 아, 이거 시청자들이 안 믿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나 MC인데도 이건 안 믿어줘. 아니, 학교 교재를 사야지 왜 건설 자재를 삽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국가에서 내 경제 전문 학교면 경제 전문 학교도 그만한 도급제를 떼줍니다. 네. 자재물을 떼주면 제 그걸 센스 재가지고.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가 돈이 없으니까 학생들이 노력에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원자재를 싸서 건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 더군다나 1학기에 7번밖에 수업을 안 하는데 학교에서 돈을 요구해요? 네. 얼마 달래요? 매일 내요. 얼마 달래요? 얼마? 저희 이게 요 양강도만 그런 게 아니라 평양도 그래요. 아, 저희도 전반적으로 상류리를 다 이렇게 같아요. 여는 건데 슬라이드식으로 바꾸는 거 다 저희가 돈 내서 하고 1층에 대리석 저희가 돈 내서 다 깔고 근데 했어요 다. 그 매일매일 학교 돈 내야 다닐 돼요. 때만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가거든요. 한국은 토일이 주말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일요일만 주말이에요.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오라는 것만 해도 진짜 힘든데 일요일에 휴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요일에도 농촌 지원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에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만약에 동원 안 되는 방법이 있어요? 아, 네, 있죠, 당연히. 근데 안 가면은 돈을 내면 돼요. 얼마나? 중국 돈으로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돈을 내면은 후원이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학교에 내면은 동원을 안 갈 수 있어요. 수강 사업은 근데 종치 사업. 이렇게 대학에 대한 로망을 꾸었다는 거는 갑자기 누구한테 한국 얘기를 들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드라마도 되게 많이 보고 어떤 드라마요? 거침없이 하이킥이랑 민영 오빠 거침없이 하이킥이랑 민영 오빠 떠났다. 거침없이 하이킥하고 또 뭐 봤어요? 상속자들. 그럼 거기서는 최민용 씨와 이민호 씨가 같은 레벨이에요? 비슷해요? 인기가? 아, 죄송한데 이민호가 또 이민호 씨가 또 인기가 많아요. 아니 그러면 그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게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흐르는 드라마인데 네. 지금도 이렇게 평양에서 인기가 있나 봐요. 네. 내 발음이 그렇게 대단해? 수업 중에 죄송합니다. TV 켰는 나와. 북한이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이랑 너무 잘 맞아요. 진짜? 예. 하이킥 잘 살... 네. 꽤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라든가 어떤 편안함이 약간 너무 이렇게 당연하지 우리도 저렇게 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그렇지. 약간 공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모님은 이런 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농촌 지원을 안 가면은 돈을 내잖아요. 막 돈을 내는데 집에 가서 돈을 엄마한테 막 엄마 오늘 도시락 잘 사야 되고 막 용돈 좀 달라 막 이러는 게 되게 많이 싫었어요. 저한테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됐는데 계속 용돈을 달라는 게 힘들었고 집에서 내가 이렇게 막 고민하는 거 이렇게 계속 보다가 부모님이 가연아 너
한국 가볼 생각이 없냐고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네. 엄마가? 부모님이. 네,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가? 네, 그래서 10년 전에 한국 걸쳐서 탈북하신 지금 캐나다 살고 있는 삼촌이 있어요. 근데 삼촌이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아빠랑 계속 통화를 10년 넘게 지금 쭉 하고 계셨던 거예요. 몰래. 네. 그래서 삼촌이 뭐라고 했던 이게 삼촌이 계속 아빠한테 딸 보내라고 한국에 와서 공부시키는 게 낫지 않나. 거기서 그만한 노력을 들일 거면은. 근데 아빠는 선뜻 결심을 못 하시고 그럼. 말을 못 하고 있다가 내가 대학교 가서 이렇게 막 약간 유축되는 그게 너무 보이니까 이게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갈 생각이 없어? 근데 네 제안을 듣고 싶어 이러면서 약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막 한국 드라마랑 노래를 엄청 많이 막 듣던 그 시기고 막 유축도 좀 많이 됐을 때고 그래서 차라리 농촌 지원 맨날 갈 거면은 그렇지. 그래, 가서 공부 다시 할게 이래가지고 탈북하게 됐어요. 준혁 씨는? 그 아이리스를 보면 그 주인공 연세대를 다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되게 캠퍼스가 예쁘더라고요. 연세대 캠퍼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 내가 한국 가게 된다면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연세대를 가야겠다. 선택은 정반대가 됐지만 거려대 같잖아, 거려대. 지금 학교 친구들에게 괜찮겠어요, 이 얘기? 고려대가 짱입니다, 여러분. 우리 준혁이야는 세상을 배우고 있어. 준혁 군도 김일성 종합대학이잖아요. 그 당시. 근데도 맞아. 아이리스에 나온 연대 캠퍼스가 좀 더 뭐야? 그러니까 이런 되게 짧은 에피소드 장면이 있는데 교수님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학생들끼리 토론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대학교라 하더라도 그 수업 시간 토론 같은 거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토론을 안 해? 토론을 하면은 어디로가 끌려가겠죠? 왜 그렇지? 아니, 그냥 의견을 말할 수 딴 얘기할까 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우리는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되고. 훈이킴 지금 놀랬어. 토론 못 한다는 얘기에 훈이킴 놀랬어. 제가 다니는 대학교는요, 그 교수님들이 반바지를 입고 가르치고, 거기야 뭐. 미국이니까. 예, 그리고 또 프리스타일이니까. 학생들이랑 싸워요. 어머. 예, 근데 그게 그 교수님 말은 제대로 가르치는 거라고. 공부야,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그거를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예, 토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반대 의견을 막 내시는구나, 교수님이. 뉴질랜드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학교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토론 주제를 칠판에다 써놓고 너희끼리 한번 토론을 해봐라 하는데 수업 시간이 60분 동안 아무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눈치만 보고 이거 어떻게. 근데 그 주제가 페미니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뭔지도 모르고 일단 그리고 이제 이게 뭐고 여성 평등주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걸 토론하게 가르쳐도 괜찮나 봐요, 북한에서 교수. 그분은 약간 북한 물정을 잘 모르시고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안 잡혀가시나 보다. 그분 되게 청바지 입고 들어오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청바지 못 입고 오셨는데. 힘들어서. 근데 가연 씨, 밀수됐네. 한국에서 호텔 관광 경영학과는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양강도 해산의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되게 많은 여행을 가요. 백두산을 자주 갔었어요. 근데 갈 때마다 펜션이 진짜 불도 없고 찬물이 나와요. 찬물이 나오고 그 펜션이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너무 바깥이네. 추운 거예요. 겨울에도? 네. 그리고 거기를 계속 한 2번인가 제가 거기 여행을 갔었는데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여기다가 진짜 내가 진짜 불 짱짱 들어오고 막 따뜻한 호텔 하나 진짜 내가 나중에 짓는다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엄청 했었거든요. 한국에서 그 대학 생활은 어떤 것 같아요?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면 만족하나요? 어떻게 네, 어때요? 차이가 있죠, 당연히. 좀 자유롭게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고 특히 제일 좋은 거는 사상적인 과목을 안 들어서 너무 좋아요. 네, 생명 역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에서? 초등학교 때 배웠는데 대학교도 또 배워요? 네, 그럼요. 죽을 때까지. 평생 배워야 돼, 평생. 가연 씨가 네. 그 전공이 호텔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비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서비스를 잘하려면 그 나라의 문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걸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북한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공부를 하세요? 제가 솔직히 처음에는 되게 많이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근데 북한이랑 남한이랑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마음으로 먼저 상대하는 게 첫 번째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항상 먼저 이렇게 고객의 만족? 네. 고객을 먼저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그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네. 어떤 불평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잘못했어도 먼저 인식하고 네, 그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네. 그런 마음이 십니까? 저 작년 말에 저 탈북한 누나가 저 하나원에서 5월 20일 날에 수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2년 만에 누나를 만났는데 제가 5월 달에 이만갑을 나갔다고 저 소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누나와 저 옆자리에 있는 저 어머니예요. 저는 금방 소개한 혁수의 어머니고요. 양강도 해산에서 온 박서연입니다. 그 어머니가 교도소에 있었댔어요. 벌어가지고 제가 그 어머니한테 면회도 가라고 힘들게 벌은다고 나오다가 강도인데 맞아가지고 어머야, 세상에. 이제 칼에 찔리고 갈비 석대 부러지고. 그나저나 어머니 교화소는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북한에서 한 10년 동안 이 한국 CDR을 밀수로 해서 이렇게 보았거든요. 같은 아파트에 있는 분이 평북도에 가면 그때 당시 한국 영화만 잘 팔린다고 해서 그것밖에 장사되는 게 없다고 하면서 저하고 그걸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영화 어베가를 싸줬어요. 엄청 많이 샀네요. 네. 그 어베가를 사준 것이 평북도에 가서 그 보던 분들이 그 백공구 그룹바에 몽땅 튀와서 몽땅 잡힌 거예요. 거기서 출처를 캐오면서 마치 제가 제일 먼저 사줬으니까 저한테 걸렸지요. 그래서 제가 그 건을 해서 교화형 7년을 받고. 7년이요? 네. 한국 영화 네. 밀수했다고? 네. 그럼 그 500장 안에 그러면 뭐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많았죠. 지금은 SBL로 이렇게 다 메모를 해서 한 메모에 뭐 많은 영화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한 개부가 한 알에 한 개부씩 들어갔지요. 맞아. 뭐 저 푸른 초원에 같은 거는 52부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52장.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명성황후 같은 거는 100부가 되니까 100알이 나오지 않아요. 그 옛날엔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나니까 그 알수가 그렇게 많아진 거죠. 혁수 씨는 어머니가 이 한국 드라마를 많이 파셨으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 중국에 있을 때 저 이만갑 한번 저 북한에 가가지고 팔아먹었거든요. 어머. 대박. 진짜? 이만큼 팔아먹었대. 우와, 대박. 어머니를 뛰어넘어가지고 저는 이만갑을 팔았어요. 이만큼 팔았대. 맞아요. 중국에서 돈 벌러 다니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 한국 영화를 USB를 잡아가지고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한번 너네 한번 야 이런 거 한번 봐봐라 해서 이만갑을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데 그걸 보고서 엄청 놀랬죠. 이거 남조선 기대 도둑놈들은 이거 우리를 엄청 세게 욕한다고. 그래도 너. 근데 그 USB를 가지고 북한에 제가 넘어갔거든요. 친구놈한테 팔았어요. 오, 대박. 중국돈 40원을 주고 받고서. 40원. 근데 그 이만갑이 넘어간 걸 생각 안 했거든요.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 그게. 근데 그 친구놈은 좀 가까워가지고 너 그런 것도 보냐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그게 완전히 이런 우리 북한을 욕하고 완전히 그냥 정치범에 갈 그런 게 하나 있더라 그래가지고. 난 그걸 모른다 그래 빵 딴 거죠. 거기서 뭐라고 불러요? 탈북하신 분들을? 네, 탈북자라고. 탈북자라고 해요? 네. 그 용어를 쓰는구나 똑같이. 탈북자라고도 굴고 민족 반역자라고. 탈북자를 네. 반역자라고 한다고? 반역자들 치고는 너무 표정들이 밝으셔서. 저희 큰엄마가 해산시에서 엄청나게 이거 한국에 대한 이런 거를 많이 했어서 한국 CDR에 저희 큰엄마 손에서 모든 게 다 나가서 해산 시민 전체가 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방송국이시네요. 방송국이에요. 진짜 큰엄마가 알을 집에서 찍었어요. 한국 영화를 진짜? 집에 직접 찍었었어요. 찍어서 팔고. 복사기가 네, 있었어요? 복사기가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서 큰엄마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저희가 아침에 깨났는데 라디오에서 저희 큰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성우동에 저희 큰엄마 박서연이가 이렇게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래가지고 엄청난 이걸 했다고 아침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큰엄마가 진짜 맞더라고요. 그 정도로 진짜 해산시에서 진짜 엄청나게 이거를 CDR을 많이 팔아가지고 교화소를 갔어서 진짜 총살까 당한다고 했었어요. 교화소에 나와서 애들을 보니까 아프다 막 하더라고요. 저는 또 이까지 살았으면 또 별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애들이 저처럼 살면은 얘들 앞에 뭐 맨날 감옥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내가 먼저 중국에 가서 돈을 벌겠으니까 날 좀 중국에 가게끔 해라. 그러니까 혁수가 그때 막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모여 살게 됐는데 엄마가 또 가면 또 헤어지지 않는가고 이러면서 그런 걸 우리 그 딸이 그 혁수야 그러지 말고 엄마를 보내자. 엄마를 보내서 어떻게 살게끔 해야지 해서 제가 혁수가 제 손을 잡고 도강을 도와줘서 제가 무사히 중국까지 왔어요. 어머니 중국 가서는 뭐 하셨어요? 중국에서 그 넉 달 동안 그 치매에 걸린 노인을 케어시켰어요. 그러다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다가 바로 또 잡혔어요. 짜증난다. 중국 감옥에서 또 1년 9개월이라는 기간을 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다 나니까 아이들하고 연계가 다 끊어졌지. 누구 뭐 알려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심을 하다가 이게 내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냥 죽고 말 것인가. 뭐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됐는지 계속 그렇게 하다 나니까 거기서 눈병이 터졌어요. 갑자기 눈이 거저 새빨갛게 충혈이 되더라고요. 너무 고심을 하다 나니까. 그러면 저기 중국에 갔어요. 그다음에 따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네. 제가 그 중국 감옥에서 나와서 혜린을 먼저 찾았지요.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으니까. 제 전화가 왔었어요. 네. 혜린인데다 연락을 했더니 아이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도 기쁜 나머지 서에서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아들이 왔대, 아이들이 왔대 하면서 너무 좋아하셨는데 딸인데서 전화 왔더라고요. 엄마 하면서 정신없이 우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애가 엄마 우리는 다 마음 놓으라는 거. 동생은 지금 한국에 갔고 나는 엄마 소식을 몰라서 중국에 남았으니까 엄마 빨리 여기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 거기까지 들어가겠는가. 난 여기서 바로 한국으로 갈 것이다. 다행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왔고 언제 오셨어요, 어머니? 제가 그 대한민국에 7월 26일 날에 국정원에서 데리러 나와서 들어가니까 또 거기에 또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을 거기 국정원에서 또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입국했어요. 따님도 들어왔죠? 네, 들어왔어요. 따님이 5월 22일에 하나원을 퇴소했다. 네네네. 어머님은 작년 7월에. 네. 혁수는 작년 7월에. 네. 가족이 다 왔어요. 진짜 가족이 다 왔어요.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여곡절 많았던 이 가족 드디어 2년여 만에 대한민국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 감동의 현장 이만갑이 함께했습니다. 자, 이제 그 기다리던 누나, 딸, 사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근데 과연 마음이 초조한 게 언제 빨리 오고 싶어. 빨리 와야지. 누나 빨리 보고 싶어요? 네. 무슨 3년이 됐지요. 딸하고 헤어진 지 3년이 됐댔는데 정처 없이 왔지요. 그런데 어느 도중에 너무도 세 명이 다 갈라져 살았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좋지요. 생각도 못하던 일을 우리가 지금 맡게 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지금 기분이 어떻겠어. 난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저거야? 와, 어떡해. 지금이다. 너 지금
차차차차차차. 고생 많으셔. 아이고, 야구 봤어. 마음이 없지. 나. 동생 됐다고. 고생 많았어. 고마워. 기다려줘서. 아이고, 저 어색한 동생놈. 에휴. 그 마음은 있는데.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기분이 어때? 막 이상해. 이상해? 엄마 손잡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해. 저는 막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제가 엄마랑 동생이랑 언니랑 이렇게 나란히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요. 아이고 뭐 너무도 좋은 세상에 와서 만났으니까 뭐 힘들든 그 시기도 좀 다 잊어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또 가족분들이 이렇게 인상이 너무 다 좋고 정말 궁금하잖아요. 어떤 분인지. 그래서 혁수 씨의 누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민지수 씨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민혁수의 친누나 민지수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5월 22일에 하나원에서 수료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혜진 씨랑 목소리가 똑같아. 맞네. 제 동생이에요. 제 동생이에요. 저기 이만갑을 중국에서 봤었잖아요. 이만갑에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죠. 네,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가족. 너무 기뻐서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주지양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어요? 예, 중국에서 제가 많이 봤었어요. 중국에서 봤어요? 예. 아유, 너무 인상 좋으시고 이쁘시네요. 야, 형도 우는데 넌 왜 안 운 거니 도대체, 혁수야? 눈물이 다 말라가지고. 너무 많이 울어서. 한 번쯤 아까 누나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아까 화면 보니까 이제 좀 뭐 사실 뭐 공감대가 좀 가서 뭉클은 했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울음이 그렇게 그냥 서글프게 막 우시던데. 그게 제가 그 사연이 좀 있어요. 아까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울었는데 그 사연이 좀 있어요. 제가 먼저 한국으로 오고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이 중국에 왔어요. 그래 중국에 와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와서 언니 나 중국에 왔는데 한국에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알겠어.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니까 중국이 좀 잡히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동생 데리러 갔어요. 몇 년도에? 2016년도였어요. 어머. 네, 그러니까 저도 얼마 안 됐었는데. 네, 제가 일단 위험하긴 했었어요. 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 제 사촌 동생이니까 가족이잖아요. 제가 데리러 안 가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갔어요. 근데 거기에 갔는데 한국에 오려고 그 심양 버스 터미널까지 제가 동생을 그 버스에 태워야만이 한국에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버스 터미널을 갔는데 거기서 깡패들을 만난 거예요. 깡패들 저희 그 차에 까만 차에 있잖아. 승용차 까만 차에 우리 둘이를 이렇게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탔는데 이게 복면을 씌우는 거예요. 이게 TV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눈을 안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 동생하고 저를 이렇게 입도 막고 이렇게 납치를 해서 이렇게 한 2시간, 3시간을 계속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막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그때 혜린 씨는 대한민국 국민이었고요. 네, 국민이었어요. 국민이었는데
거기서는 뭐 깡패들이 국민인지 뭔지 그걸 상관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돈을 2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면 넌 여기서 삽으로 막 땅을 파면서 너 여기 상매장에서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막 무릎 꿇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돈 2천만 원 내놓으면은 살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이랑 저랑 진짜 엄청 혁대에 맞고 그 삽에 엄청 많이 맞았었어요. 저는 한국 국적이라서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근데 제 동생은 북한 국적이라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 동생을 북한 사람인 이유로 동생은 북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거기서 울면서 언니 나 언니 같이 가자 막 이러고 엄청 우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다시 중국 데리러 갔어요. 갔는데 동생은 이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창 속에 있잖아요. 철창 속에 파란 제수복을 입고 거기에 이렇게 무슨 번호가 있더라고요.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 동생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 북한 사람이란 이유로 거기서 막 울면서 언니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저도 마음이 아파서 잠에서 한국에 와서 자면서도 꿈에서 계속 나타나서 동생이 언니 살려줘 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나도 살고 싶어서 그 언니가 같이 온 그 대사관 사람들한테 그 이렇게 볼펜을 좀 이렇게 빌려달라 해가지고 저를 꼭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하니까 살려주세요 하고 원래 손에 이렇게 쥐었었어요. 그리고 정말 하늘같이 믿고 봤으니까 살려주겠지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없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솔직히 죽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땅바닥에 나가면 그 유리 조각이라도 하나 있으면 몰래 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랬었어요. 예. 그래서 중국 감옥에는 얼마나 있었어요? 중국 감옥에 넉 달을 4개월 정도. 예, 4개월 넉 달 정도 있고. 있다가 북송됐어요. 북송돼서는 어디서 얼마나 있었어요? 북송돼서는 제가 한국 기도로 됐으니까 네. 이렇게 보이부에서 한 넉 달을 또 예심 받고 네. 또 교화소를 한 1년 갔다 왔어요. 교화소 또 1년 갔다 오고. 지금 이 가족이 감옥이 10년이에요. 엄마 8, 9년에다가 영화 봤다고 드라마 유통했다고 8년 대한민국 올려다가 그걸로 또 1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지수 씨 지금 뭐 쭉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험난한 상황을 다 디디고 나서 지금 한국 왔는데 그럼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또 다른 걸 다 떠나서 그 태국까지 왔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저희 같이 오던 일행들이 내가 막 미친 줄 알았대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두 번째잖아요. 두 번째로 한국 오다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엄청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일단 태국에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좋았어요. 그렇게 오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엄마 손잡고 이렇게 쇼핑이랑 그다음 길을 걸을 때 너무 행복해서 엄마 보고 행복하다 매일 말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살아요 지금. 혹시 이렇게 주변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누가 나 쳐다보나 감시하나? 아니요, 그런 게 저는 이제 그게 너무 다 이렇게 잊혀진 것 같아요. 한국에 오면서. 온 지 며칠 됐다고. 지수 씨가 이제 태국하고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오시는 길에 진짜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같이 만나시잖아요. 또 뭐를 제일 하시고 싶었어요, 가족이랑?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집밥이 정말 그리웠어요. 근데 제가 그중에서도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밥하고 감자채하고
그리고 그 정합지짐이라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예. 어릴 때 엄청 맛있게 먹던 기억이 나서 그게 제일 먹고 싶었어요. 집이 너무 깔끔하고 항상 제가 너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그런지 그래. 자, 그리고 네 방 좀 봐. 이게 네 방이야? 네 오빠 봐. 그 엄마. 엄마가 나 사준 거야. 이거 봐. 아, 옷을 다 사다 놓으셨구나. 잠으시고 이거는 이거 진짜 예쁠 것 같아. 완전 예쁠 것 같아. 네 스타일이지. 네 스타일이지. 너무 예쁜 것 같아. 제가 애가 클 때까지 옷을 얼마 사주지 못했어요. 근데 애가 여기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뭐 고르실 때 기분이 남다르실 수 좋지요. 그래서 가고 오고 할 때마다 좋은 게 있으면 또 하나씩 싸서 넣고 이렇게 했어요. 다니시면서 네. 이제 이거를 입고 싶거든요. 여기 가족끼리 입어서 남자 여자 커플티를 많이 입으라고 하는 근데 커플티는 관심 없는데 가족끼리 한번 입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동생 거랑 진짜 아이고 동생 두 이거 와봐. 이거 다 같이 입고 한번 저는 여행을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 오, 잘 있겠어. 아이고, 이거 언니가 이렇게 오늘 아침 어디 선물을 이렇게 사왔어. 이거 봐봐. 언니니까 이렇게 다 해주지. 뭐지? 공부 잘했네. 오, 뭐 선물 많이 마련했네. 어휴, 이게 뭐야? 내 선물라면. 오, 이거 돈도 다 있네? 이거. 이거는 그냥 하나원에 한 달에 4만 원씩 나오는 걸 안 쓰고 가지고 나왔나 봐요. 이거를 그 간식도 싸먹게 주는데 얘가 그걸 하나도 안 쓰고 여기다 가지고 나왔나 봐요. 이게 무던이랬구나. 알뜰해요. 정말 알뜰해요. 그리고 따단 이거는 라이터를 가져왔어. 라이터 선물. 언니들이 나가 잘 살라고 라이터 사줬어. 북한인이 이런 게 있어요. 북한인이 집들이 할 때 라이터를 다 사가지고 이렇게 라이터를 사가면 붕처럼 이렇게 잘 살라고. 확날 살라고. 재산이 불가치 이런다는 뜻에서 이런 집들이 할 땐 이런 걸 사가지고 가요. 라이터 행복해? 마음에 들어? 나야. 나 이게 마음에 든다. 어떡하냐? 이나가죠. 자, 어머님 음식을 하고 계신데요. 맛있겠다. 근데 뭐 아직 못 먹었어요? 이거 너네 먹던 남새지짐 있지 않아? 그저 채소 남새. 정합지짐. 오랜만에 몇 년 만에 한 10년 더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먹은 거. 우리 애들이 엄청 잘 먹었어. 너무 좋대.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고. 피자 같다. 야,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감자 반찬. 감자 반찬이다. 뭐야, 감자를. 감자 요리인데 북한에 저희 고향 김밥. 감자가 많아요. 어머, 맛있겠다. 사람이 많으니까 좋네 이거. 한 번에 기분 진짜 맛있지. 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머나, 색깔도 너무 예뻐. 음식은 많은데 여기 한국은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법이 없어. 이게 엄청 많아. 근데 더 해줄 수 있는데 김밥도 먹어. 잘 많이 먹어. 너도 천천히 먹는다. 이것도 먹어봐. 난 먹기 싶은 생각 없어.
너무 맛있고 막 어떻게 제가 못하겠어요. 참 좋고 오늘 가족부터 만난 게 너무 좋고 몇 년 만에 만나니까 이제 또 오늘 열심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